대표님께서는 이번 미 대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한 3주 전이죠. 미국 대통령 1차 토론 끝난 시점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예요.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분위기로는 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제가 그때 주제를 트럼프의 반란 쿠데타라는 주제로 하나 제공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고 바이든 관련주하고 트럼프 관련주하고 여러분들하고 봐가면서 바이든 쪽으로 정책적인 흐름이라든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미국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는 저희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 후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책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바이든 후보의 정치적인 행보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이거 화면 좀 잡아줄 수 있는지 지금 제 컴퓨터에 나오는 거, 네, 고맙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부터 2017년도에 47대 부통령 역할을 8년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다중인격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저는 박한샘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주식으로서 증시를 해석하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까지는 어느 날 저 혼자 된 건 아니거든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데 바이든 후보의 정책을 잘 보면 바이든 후보는 자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8년간 부통령에 가면서 바이든 후보가 지금 정책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첫 번째 내세운 게 뭐냐면 오바마 헬스케어의 부활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역할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지금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는 것이 본인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의 뒤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래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인수 후보가 지금 발의됐죠.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지금 하겠다는 게 역할이 뭐냐면 파리 기후협약의 재가입이에요. 그 두 개를 겹치면 뭡니까? 파리 기후협약의 재가입은 엘고 부통령, 클린턴 대통령 때 부통령 8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엘고 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재생에너지죠. 네.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헬스케어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번만 대통령하고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임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선언한 분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를 잘 보면 굉장히 무색무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의 정책을 보면 사실은 엘고 부통령과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 케어가 핵심이다. 그리고 본인 거는 사실 없고 그 다음 카멜라 해리스라는 부통령에 대한 부분을 주는데 이런 것이 정책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지금 저거가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됐지만 상원이 지금 보시면 48대 48입니다. 네. 공화당이 상원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미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거지. 그렇죠. 이 상원 의원 선거잖아요. 왜 더 공화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취향은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지금 제 옷을 제가 일부러 약간 파란색을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저도 그쪽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상원은 공화당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접전 지역이 3군데 있거든요. 알래스카,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아직 투표함이 6일까지 도착해야 돼서 따보지 않은, 그러니까 진행 중인 곳이죠. 여기서 대통령 표도 아직 다 오픈 안 됐죠. 네. 근데 그 표함에 같이 상원 의원 표함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면 51대 48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상원이.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원까지 50대 50이면 표가 50대 50으로 겹치면 이때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멜라가 50대 50으로 되면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했죠. 지금 장악할 가능성이 네. 뭐 거의 임박해 있고 대통령이죠. 상원까지 50대 50인데 중요한 투표에 있어서 부통령이 한 표 던지면
상원도 장악한 거예요. 그럼 블루웨이브 무산이란 단어는 아예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당장 독과점 금지법 하겠다고 했잖아요. 플랫폼 업체, 애플, 그리고 구글. 이번에 구글 우리나라에서 30% 전 세계적으로 그 앱 다운받을 때 수수료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데 그에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싫으면 구글이나 애플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독과점 금지법을 하면 이게 문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구글하고 그리고 또 아마존, 지금 사실 그 독과점 금지법은 아마존을 겨냥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마존을 못 쓴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인생에서 쿠팡과 쓱과 마켓컬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상을 못 해보셨죠? 이 코로나 시대 때 네. 쿠팡이 없다, 로켓 배송이 없다, 그 다음에 쓱닷컴이 갑자기 사라졌다. 재앙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정책을 내면 무조건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 지금 독과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주식들이 미국 나스닥 대형 종목들은 덜컹거릴 수가 있어요. 특히 빅4 같은 경우. 근데 비슷한 경우가 이미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독과점 금지법에 의해서 네. 당시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4개로 나눠요. 지금 보시는 것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클라우드나 뭐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벌금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내고 끝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아마존 시가총액 2,0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타협돼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라도 더 세게 밀을까 봐. 그러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상원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바이든이 되든 오바마가 되든 지금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죄송합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 일단 상원 의원이 더 중요하다. 예, 대통령이 돼도 상원이 이렇게 되면 중요하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 미국의 경제 대통령인 제롬 파월 의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원을 장악하지 못했다면 조 바이든 당선 유력시 되시는 분은 실제 반쪽짜리예요. 그런데 이거 증시에는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견제가 되죠. 네. 그래가면서 바이든 후보가 이게 어느 정도 견제냐면 바이든 후보 당선인께서는 8년간 부통령이었는데 본인 정책을 마음대로 못 펼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할 때 보면 1차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옛날에 네 부통령 할 때 그거 하지 왜 대통령 돼서 지금 하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가만히 있다가 네. 한마디 해요. 그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못했지 않았느냐 해가면서 대법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고 사실 임명이 되는 건데 똑같은 경우가 오바마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임기 딱 끝나기 전에 임명하려고 하는데 공화당이 상원 장악하고 있어서 거절해서 안 됐어요. 이번에는 상원이 52표잖아요. 네. 이번에 바로 통과시켜줬죠. 임명하자마자 뭐 한 달도 안 돼서 12월 29일 날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원의회라는 이 파워가 사실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50대 50 되면 주식시장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는 증대, 바이든 후보 관련주는 대신 먹구름 끼인 속에서 혼자 치고 나가겠죠. 재생이나 헬스케어.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절반의 승리 바이든, 증시는 완승이라고 정해주신 것 같은데. 증시는 완승이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신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상원을 공화당이 우세를 점하게 된다면 이제 뭐 바이든 수혜주는 이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의 이미 정책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에서 바이든 후보가 갖고 있는 의료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한 번에 쭉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이든 되면 다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실리콘밸리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핵심은 바로 셰일가스, 백인의 블루칼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업체만 다 좋아지고 망할 거다. 그런데 4년 동안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5G, 퀄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엔비디아, 램 리서치, 테슬라, 애플, 구글,
엄밀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싸워주는 덕분에 네. 플랫폼 시장들이 지켜진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알리바바가 미국 시장 절반을 점유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네. 앞으로 그 종목들, 예. 뭐 어떻게 말하면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도 재미난 거 하나 잠깐 한번 볼까요? 뭐 갑작스럽게 보는 건데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퀄컴이 5G하고 쉘가스 그리고 사회 SOC.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와 가장 큰 정책적인 차이점은 세금의 부분, 오바마 케어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2조 달러 투자하는 건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저기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재생에너지 쪽에. 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철도라든가 사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굴뚝 산업이라는 쪽에다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거의 지금 떨어지고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네. 결정 거의 확정되기, 물론 1월 9일 날 상원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상원에서 대통령이다 네가 하고. 그런데 아직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된 건데 그러면 주가는 트럼프 관련주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신고가 갱신입니다. 와. 신고가를 그런데 12% 폭등으로 신고가 갱신했어요. 바이든 후보 관련주 같죠. 이 이유는 뭘까요? 이거 퀄컴입니다. 5G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 수혜주의 가장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인데 신고점에 12% 폭등이에요. 퀄컴이에요. 바이든 후보 당선 확정되고 나서도 거의 안 떨어집니다. 거꾸로. 버티죠. 신고점에서. 삼성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만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책은 계속 간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대립각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립각이 안 바뀌니까 플랫폼 업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 5G 가고 대신 법인세 인상 부분만 좀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이미 많은 부분 대처들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큰 적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부분들이 가장 큰 저는 시장 리스크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나스닥 종목에 있는 것 중에서 애플이 시가총액이 2,200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2,000조, 애플 2,000조, 그리고 아마존 2,000조, 그 다음에 구글 합쳐서 AC 합쳐갖고 2,600조, 알파벳 AC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1경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종목 4개인데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1,600조가 아직 안 돼요. 1,550조인데. 그랬을 때 이 플랫폼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독과점 금지법을 한다면 그것만 갖고 덜컹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든 후보가 거의 지금 상원까지 장악한다. 그럼 약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되면 헬스케어주가 막 다 급등 나올 것 같잖아요. 월요일날.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빠졌죠, 거꾸로. 보시면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30종목에 상장되어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에요. 아까 퀄컴처럼 똑같이 올라갔다가 당선된다고 하니까 근데 반대되는 종목인데 올라갔죠. 그랬다 퀄컴은 여기 붙어있는 얘는 지금 거꾸로 2% 빠졌죠. 어제 나스닥 올라갈 때.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은행 업종하고 나스닥 생명공학, 아멕스 생명공학에 2% 빠졌어요. 바이든 후보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경쟁업체한테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헬스케어를 키우겠다는 건 뭐냐면 미국한테는 재앙입니다. 한국 같은 회사들한테는 기회예요. 왜? 그럼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오바마 케어를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민들 4천만 명 정도가 혜택을 많게는 6천 명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을 갖고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값이나 병원비나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비나 그래서 두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헬스케어에서 특허가 20년이 지난 약 만료된 회사들의 약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겠다. 즉 카피약 막 만들어내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제네릭은 화학적 약은 제네릭이라고 그래요. 개보린이나 펜자린이나 성분은 비슷하죠. 아스피린 갖고 거기다 약간 카피해서 특허 만료된 거 하는 거니까
아스피린이 1,000원이면 카피약은 100원입니다. 원가가.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화학적 똑같으니까 공식 같은 인도 같은 데서는 막 만들죠. 반면에 바이오시밀러는 엠브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셀트리온이나 삼성에서 만드는 거 납품하면 8만 원 받습니다. 복제약이지만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복제약이니까 특허 끝났으니까 막 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복제약도 독과점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삼성하고 되게 좋은 건데 약값을 그러면 인하하기 하려면 규제들을 좀 더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 삼성 이런 데는 특허 끝난 약들에 대해서 무한 경쟁으로 갈 수 있죠. 미국을 공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하고 한국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올라갔죠. 반면에 어제 미국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올라가다가 멈추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들이 이 바이든 후보가 입지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바마 케어의 부활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에 좀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어떤 업종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잠깐 한번 종목을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먼저 오바마 케어에 관련돼서 가장 큰 분야는 국내에는 여전히 바이오시밀러 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좀 입을 걸로 보여집니다. 약값이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간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가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요. 이미 애플 워치폰으로 80% 진료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그게 뭐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미국은 원격 진료가 가능한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 다음으로 본다면 어차피 월요일 날 신재생 에너지 주들은 다 급등합니다. 뭐 바이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종목이 몇 개 없잖아요, 한국에. 문제는 이쪽 의료 헬스케어 쪽은 종목이 많아요. 의료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봤을 때 앞으로 멀리 본다면 한국도 의료 헬스케어 쪽으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쪽은 아직 손을 안 대시는 것 같아요. 당장은 바이오시밀러 쪽, 이쪽이 돈이 되겠지만 큰 틀로 본다면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수혜 업종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의사를 재차 드러내면서 무차별 소송전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12월 8일까지 선거인 확정을 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2월 14일 날까지 이제 선거인단 표가 이제 미국 하원에 도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선거인단들이 어느 정도 결심을 해야 돼요, 투표를. 그런데 만약에 12월 초순까지 확정 선거인단이 지금 소송전으로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48대 48이죠. 네. 만약에 이 투표함이 무효 처리되면은 경합주인, 그러니까 경합주라는 것은 지금 6일 날까지 표가 도착하는 것까지 인정되는 거, 3일 날 도착해 이게 미국의 24개 주입니다. 그 조지아주, 그 알래스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 3개 주가 지금 문제가 되죠. 상원 의원표도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면 상원 의원들이 자기가 당선돼야 되는, 앞서 있어요. 다 3%씩. 당선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하겠죠. 돼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재투표하면 여기도 잃을 수 있어요. 민주당한테. 다 무효돼야 되잖아요. 상원 의원 거 같은 투표하면서 나온 건데 상원 의원 거는 빼놓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너 빨리 사퇴 선언해 전하는 사람은 바이든 쪽이 아닙니다. 상원 의원으로 여기 지금 그 주에서 당선이 같은 편들이. 예, 그분들이 그래야 상원이라도 51주 장악하죠. 51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이미 좀 물 건너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져요. 네, 트럼프가 좀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이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탄생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분의 정책 방향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의 여성, 그렇죠? 플러스 오바마 대통령의 유색 인종,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분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분은 사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분을 선택한 거는 왜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보다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한테 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분의 바이든이 단임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검사 출신에다가 이렇게까지 온 건데 바이든 후보는 청정에너지에 2조 달러 투자한다 그랬죠. 카말라 해리스는 민주당 경선할 때 10조 달러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 인정 안 된다고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립각을 세우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즉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여기 이 카멜라의 모든 저기는 사실은 환경에 집중된다. 청정에너지에. 왜? 2조 달러 투자하겠다 했는데 이분은 10조 달러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클린턴 행정부, 엘고 부통령의 환경에너지 쪽에 있는 분들한테, 원로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죠. 나 찍어주면 내가 이쪽에 올인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린턴 힐러리 예전에 그 영부인 여사의 저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미 대선 이후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좀 이번 연말에 계좌가 웃을 수 있을지 전략을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쪽이 가장 뭐 사실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여기 바이든 후보가 되든 잠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남편과 지내는 건 잠깐이고 시어머니가 여자분들이 인생을 지배하죠. 자, 그런 것처럼. 시어머니는 누굴까요? 예, 그 시어머니가 제롬 파월 의장이에요. 파월 의장이 유동성을 끝내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5차, 6차를 제공해 주냐에 따라 미국 시장이 달라지는데, 파월 의장이 이미 시사성을 보냈죠. 5차 갖고 안 된다. 6차까지 돈도 계속 더 넣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따라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정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인 하나솔루션 같은 업종들, 종목이 여러모로 봤을 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중에 탑픽은 뭐 하나솔루션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런 분을 봤을 때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파월 의장의 행보를 주목해 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좀 주목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